네, 강프로입니다. 한국 석유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금요일 날 1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중동 불안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럼 중동 불안이 계속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을까?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이 그 장기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성장주처럼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의 폭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석유는 테마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저점이라고 여기서 잡고 저점이라고 여기서 잡고 저점이라고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떤 패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런 부분을 누구나 공부를 해서 그쵸? 정확하게 저점이라고 맞춰서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중동 불안에 대한 이유일까요? 기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석유에 대한 기사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중동 긴장 고조에 석유 해운주 급등. 그리고 쭉 보면 중동 불안에 뛰는 석유주 증시 하락 속 나홀로 강세.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석유주가 강세를 보이려면 유가가 급등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미증시가 급락합니다. 왜 급락해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안 좋겠죠.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3.6%. 자, 그럼 유가를 본 우리의 이 한국 석유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가가 그쵸? 이미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불어닥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국 석유 같은 건 어떻게 됐나요?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중동 불안. 즉 상승하는 이유는 중동 불안이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확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유가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실적 관련된 문제, 기본적인 성장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고 그리고 매도하는 구간 잡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매도 구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 이런 가격대를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매매한 결과 제 계좌를 제가 오픈합니다. 1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366%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을 봤을 때만 이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능하고 자, 그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쵸?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넥슨 게임즈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틀 동안 16%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태성 같은 경우에 볼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그죠? 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며칠 만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손절이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 전략 중요합니다. 근데 매매 전략도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철저하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 기준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 어느 타점, 즉 상승하는 구간,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정도의 수익, 그쵸?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3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 라이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넥슨 게임즈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라고 그쵸?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보는 기준 잡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석유를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쵸? 상승은 하고 있다. 근데 시간에서 2% 떨어졌습니다. 거래도 적지 않아요. 4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미증시 급락했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건 장 초반일 가능성이 있고 이미 올라오면서 뭐가 나왔나요? 거래가 붙었죠. 거래가 붙었고 여기 보면 22평과 62평이 수렴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막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항 구간에 있는 게 정확하게
딱 여기입니다. 25,000원 정도. 자, 상승하는 구간에서 25,000원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이 나와야 되죠? 10%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월요일 날 혹시라도 개파락이 됐을 경우에 그쵸? 분봉을 체크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어야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세를 체크해서 실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석유가 올라가는 이유. 만약에 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기반을 깔고 있어야 돼요. 성장이라는 기반은 어디서 나올까요? 실적에서 나옵니다. 근데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빠르죠? 실적이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올해 예상치가 200억입니다. 근데 1분기, 2분기, 그쵸? 21억, 61억, 그쵸? 합치면 거의 한 80 몇 억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120억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럼 70%를 이탈해 버렸어요. 유가가. 자, 그럼 유가가 70%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좋아진다고 칩시다.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공급단에 문제가 생겨서 유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그럼 수요는 더 둔화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2.4%, 2.4%, 2.2%, 2.8%. 그렇죠? 자, 이건 테마성의 움직임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테마의 움직임, 테마의 시세가 나올 때만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이익의 폭이 만약에 200억을 달성해서 150억 대비해서 200억 정도로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규모가 2%대에 있는 상황인데, 그쵸? 이익률 자체가 2%인데 여기서 성장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간별로 매매 타점을 잡았을 때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급등하는 구간을 잡을 수 있고, 그게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자, 여기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한번 보잖아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시장이 급락하고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가 나왔죠? 7%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죠. 수익 구간을 만들었다가 지금 보합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30%, 18%,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내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라이브 그리고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나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석유도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 제가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모두 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격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중동에 대한 확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예상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아도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성장이라는 기반 없이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불안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 혹시라도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이게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월요일 날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그쵸 어떤 식으로 매도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의 매매 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이죠. 여기 한국석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한국석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국석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무엇보다 실적보다. 그럼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갔을 때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매도하고 다시 시장에 대한 등락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가격적인 이해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